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본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730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 야후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른바 라인 사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중대한 외교 사안으로 다루라고 촉구했고 여당은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고 맞섰습니다. 배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라인 야후 사태를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일본의 명백한 국익 침해이자 반시장적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런 방구 없이 끌려가는 모양새라며 대일 불종 외교라고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으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상임위원회도 즉각 개최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손자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이버 영토 침탈이라고 한 데 이어 라인 사태를 정치 쟁점화한 건데 조국 혁신당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네이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보면서도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한국 언론과 인터뷰할 것을 요청하고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선동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차원에서 대응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지도부에 윤석열 대통령 만찬 회동을 앞두고 비상대책위 인선도 마무리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회 엄태영, 유상범 전주회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을 지명했습니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정책위 의장에는 정점식 의원, 사무총장인 성일종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일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고 당 내외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로 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까지 활동하며 40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과 전당대회 경선 규칙 결정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대통령실이 이른바 라인 사태에 대해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번 사안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각의 반일 조성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인데 일각에서 제기된 반일 프레임에 대해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재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모든 일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뒤부터 네이버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고 네이버에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반일 프레임에 대해선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야권은 라인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더욱 구체적인 입장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우리와 일본 정부의 공동조사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본 정부와 함께 사안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국익 침탈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굴종 외교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일 감정을 자극하지 말라고 반박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라인 사태를 방관하면서 경제 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일 조장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는 대통령실의 발언을 언급하며 라인을 강탈당할 처지에도 반일 감정부터 걱정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범정부 총력 대응과 상임위 개최를 주문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도가 코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취할 적절한 태도입니까?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교과서 왜곡 등과 함께 굴종적 대일 외교로 규정하며 정부를 향해 대사초치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독도를 찾아 일본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 국치로 불릴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습니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대응에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민간과 여야정이 TF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고 양국 정부도 공동 조사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국 정부가 공동 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네이버에 대한 어떤 일본 측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나설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일개 과기부 차관이 애매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게 행정지도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